백연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1차 실필평가 시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시간부터 진행되는 세 번째 주제 지방자치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진행되는 수업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고요.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시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에서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징을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어떤 현실, 그리고 과제, 특히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리 본 핵심 용어에 나와 있는 지방의회, 그리고 조례, 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규칙, 주민투표, 주민소환, 그리고 앞부분에서 심화로 얘기했던 어떤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권리들이 언급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정한 어떤 지역을 기초로 하는 또는 지역 주민들이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증사와 책임에 따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유형으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한 단체자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그 지방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주민자치라는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인데요.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독립되어서 활동하는 영역이 강조되는 지자치,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사가 중심으로 진행됐을 때는 주민자치라는 말을 씁니다. 3번에 나와 있는 자치와 주치가 결합되어 실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일체입니다. 중앙정부와 관련된 단자치와 주민들의 의사에 결정되는 주민자치가 결합되는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러한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알아볼 때 첫 번째는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한자어가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주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때 주인의 의식이 쌓여진다고 봤을 때 이러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로서 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학자들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존 스튜어트 밀의 이야기가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또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다, 그리고 교과처럼 뿌리 또는 파제, 이런 또 권력 분립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수 있습니다. 방파제로서의 어떤 지방자치, 그 다음에 자유의 실현으로서 지방자치까지 여러분 이 정치학자들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만큼 지방자치가 중요하다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실질 자치에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권력 분립의 원리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 분립의 유형은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권력 분립이 있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수직적인 어떤 중앙정부가 우위에 있지만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어떤 수직적인 어떤 권리에서도 우리가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방자치를 통해서 중앙정부 있는 것을 써 수직적인 권력 분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앞부분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부 형태 정치를 실험을 계속 해왔다라고 했고요. 생각에서는 내각제, 대통령제를 다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도 실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로 실현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된 것은 1995년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운영이 됐고요. 그 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부침을 통해서 험난한 역사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960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가 임명제로 전환되다가 1991년에 지방의회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 선거까지 이루어졌다. 여러분은 역사적 우리가 접근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연도를 외우거나 하는 것은 우리 정치화법 수업의 특징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방자치제도 실현이 상당히 지체되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유형은요. 크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 넓을 광자를 쓰고요. 우리 광역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가 됩니다. 특별자치시가 세종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자치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행정구라는 단어와 비교되는 단어는 서울에 있는 구들이 자치구에 해당하고요. 안양에 있는 구는 자치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에 있는 구는 자치구란 단어를 쓰지 않고요. 행정구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어떤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 형태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독립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의회 안에 하나의 부서로서 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구성으로서는 먼저 지방의회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지역에서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리고 집행기관인 자치장을 견지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법의 위계를 암기해 달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명조례에서 지방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법,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재정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체장인데요.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은 행정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요. 법령 또한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법이 위계에서 외웠던 규칙 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각광하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거의 동일하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선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요.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그 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에서는 2명 이상 5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수대표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거 미리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그 여러 정치학자들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다 보셨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어떤 국제정치와 관련돼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여서 민주주의를 연습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것, 지방정부에서 이런 중요한 어떤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연습할 수 있는 모습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요, 어떤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 세 가지,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어떤 주민들의 참여가 주민투표제, 주민 소환제, 그 다음에 조례 제정 및 개표 청구 제도. 선생님이 이걸 앞에서 발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있어서도 주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여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해 주면요. 주민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정책을 주민투표로 한번 보는 투표제가 과거에 우리나라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어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특정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어떤 파면시키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고요. 실제로 의회에서는 주민소환 위해서 지방의원들이 파면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부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에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일정한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려 있다라는 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실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요, 재정적인 부분에 중앙부와 수직 권력 분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적극적인 참여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기주의 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어떤 영역에서 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교과서 75페이지에 보면 어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님비와 핀피에 대해서 지역 이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발전에 도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유려고 되는 상반적인 어떤 모습이 와 있고요.
교과서 75페이지 탐구활동에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매우 어려운 부분과 그 다음에 투표율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국세와 비교되는 지방세가 좀 더 비중이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돼야 될 것 같고 어떤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이기주의의 개선을 위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76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중앙정례 또 개입 여부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리나라 정치 역사와 관련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지만요. 허용한 적도 있었고 폐지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좀 짚어지고 있다, 깊어지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내용이 아주 쉬운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정치 과정과 참여, 어떤 선거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